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찍은 지 한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최근 영상은 많이 보시는데 처음에 찍었던 기초적인 영상은 선생님들이 이게 뭐 추천? 알고리즘이 안 떠서 그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기초 영상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오늘은 제가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기초를 알아야 가장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를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색의 조건에 대해서 염색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틀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염색은 산화 중합 반응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산화라는 거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에 일제와 이제가 있거든요. 염색에는 일제의 색소와 이제의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이 이제의 과산화수소가 먼저 모발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산화, 즉 파괴를 시켜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이 멜라닌 색소가 이만큼 있다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일제의 인공색소가 다시 들어가서 일제와 이제가 만나서 중합하는 반응이 산화중합, 우리가 하고 있는 반영구적 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염색은 어두울수록 색소가 많아요. 밝을수록 색소가 없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어두울수록 색소는 많고 밝을수록 명도가 높을수록 색소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 어두운 색소는 색소가 많고 어두운 염색은 명도가 낮을수록 색소가 많고 밝을수록 명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색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하면 자, 이제가 모발에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쉈어요. 없앴습니다. 요만큼 자리가 있는데 요만큼을 때려 부수고 없앴어요. 그러면 다시 일제의 색소가 많기 때문에 쏙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한다.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면 자, 이제의 과산화수소가 이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쉈어요. 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거기에 일제의 색소가 들어와서 딱 앉아야 되는데 밝을수록 색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색소가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밝으니까 색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못 들어오고 색소가 있는 만큼만 들어오니까 뭐 조금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이만큼 남았네?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모발이 수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하면 모발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가늘어진 모발은 절대로 다시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톤업 염색이나 특히 탈색 같은 경우는 색소를 무조건 빼내는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작업이다. 모발은 밝은 염색을 할수록 색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순 자리보다 들어가는 색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모발이 가늘어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염색은 알칼리입니다. 고알칼리예요. 알칼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산성은 모발의 문을 닫고 알칼리는 모발의 문을 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발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뭐 색소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칼리예요. 염색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칼리는 열과 만나면 미친 듯이 모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염색을 할 때 열 처리를 하면 당연히 모발의 문이 미친 듯이 열리기 때문에 모발의 문이 이만큼 열리면 색소도 미친 듯이 들어가겠죠. 대신 미친 듯이 손상도 될 것이고 미친 듯이 색소도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할 때는 열 처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뭐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열 처리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미스트기 사용은 7분 이내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논문 기록도 있기 때문에 7분 이내로는 미스트기는 상관이 없지만 건열 처리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염색은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투터치를 할 때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할 때 바르고 이 약을 바르고 15분 있다가 남아있는 약 가지고 뿌리를 바르고 이런 경우를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염색은 최대 활동하는 시간이 최대 6% 기준으로 45분 정도입니다. 3%가 30분 정도, 그러니까 권장 시간은 3%는 20분, 6%는 30분, 9%는 40분에서 45분인데요. 여기서 플러스 10분 정도는 더 얘네들이 더 움직입니다. 그러면 6%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한 40분에서 45분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5분이 지난 약을 다시 바른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뛰고 있는 놈을 다시 출발선에 세우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죠? 얘는 40분밖에 못 뛰어요. 근데 벌써 15분, 20분 뛰고 있는 거를 다시 출발선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뛰게 하면 얘는 제대로 못 뛰겠죠. 뛰다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화중압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물 빠짐이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제대로 앉지도 못했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산화중압 반응까지의 시간을 예상을 해주려면 처음에 약을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즉 15분이 지난 약은 재사용하지 말자. 얘네들의 활동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멋내기 염색 또는 새치 염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랩핑 하나요? 랩핑 하나요? 안 하나요? 비닐 씌우나요? 안 씌우나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비닐을 씌우든 삿갓을 씌우든 바가지를 씌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약은 말라서 넣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런데 공기랑 차단해야 염색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산화중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볼륨, 필요한 산소의 양은 이미 이제의 볼륨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공기랑 더 잘 만나게 해서 반응을 더 잘 일으켜야지 라는 그런 과학적인 생각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약은 마르면 무조건 효능이 떨어집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약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염색약은 염색약뿐만 아니라 헤어약은 두께와 농도가 힘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께와 농도가 중요한 거지 비닐을 씌우든 랩을 씌우든 바가지를 씌우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약은 절대 마르지 않도록만 하시고 또 우리가 비닐이나 랩을 할 때 특히 꾹 누르지 마세요. 꾹 누르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새치. 왜? 새치는 우리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안 된다. 그건 알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안 돼요. 염색이 잘 안 되는 머리에는 제가 분명히 약의 농도는 두께와 약의 효능은 힘은 두께와 농도가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꽉 흰머리를 누르려고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약의 두께가 얇아지겠네요. 약의 두께가 얇아지면 약의 힘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새치는 당장에는 잘 먹었다고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 새치는 어떻게 해요? 막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새치는 누르는 게 아니라 얹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많이 발라서 이렇게 얹듯이 해놓으셔야 더 잘 먹고 오래 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기본 상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염색은 15분이 지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30분에서 40분이 6% 기준으로 한 땅이다. 최대다. 두 번째, 염색은 어두울수록 색소가 많고 밝을수록 색소가 없기 때문에 밝은 색을 할수록 머리는 가늘어진다. 세 번째, 염색은 알칼리이기 때문에 열과 만나면
미친 듯이 모발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염색은 열 처리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염색은 우리가 비닐을 씌우든 랩을 씌우든 아무 상관은 없지만 약재는 그 산화 중합 반응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마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또다시 더 좋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잘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선생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진짜 꼭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영상을 찍는 힘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염색 기초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1편을 올려드렸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직접 들고 이때까지는 옷에 찼었거든요. 근데 잘 안 들렸나 봐요. 마이크가 싼 거라서. 그래서 직접 들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편은 어떤 거냐면 어제는 우리가 염색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위에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자꾸 찍을 맛이 나겠죠.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2편 종합적인 거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부터 봐야 될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묶어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종합편 1편부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7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시면 어느 정도 염색에 대한 이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과수의 사용법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수는 이제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산화제는 제일 많이 흔하게 쓰는 게 3%, 6%, 9%가 있습니다. 그죠? 3, 6, 9가 있어요. 물론 1.5도 있고 뭐 4.5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3, 6, 9기 때문에 그냥 3, 6, 9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는 얘들은 무조건 모발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염색의 조건에서 이 염색의 원리 자체가 일제가 문을 열고 이제가 안에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순다라고 했어요. 이제의 과수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얼만큼 때려 부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3%는 3개만큼 때려 부수고 6%는 6개만큼 때려 부수고 9%는 9개만큼 때려 부숴요. 그럼 당연히 3% 3개밖에 안 때려 부수니까 3개밖에 손상이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3개밖에 안 부쉈으니까 색상도 3개밖에 안 들어갈 것이고 나오는 것도 3개밖에 안 나오겠죠. 6%는 6개만큼 부수니까 6개만큼 들어갈 것이고 6개만큼 빠져나올 것이고 6개만큼 손상이 일어날 것이고 9%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당연히 많이 부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상도 더 되고 탈색도 더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상이 되게 심해요. 손상이 되게 심한 머리인데 나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손상이 되게 심한데 나는 손상을 좀 줄이고 나는 물 빠짐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당연히 3%를 써야 되겠죠. 왜? 3개만 때려 부숴야 손상이 덜하고 3개밖에 안 빠져나오니까 퇴색이 덜 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손상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컬러풀한 색깔을 내고 싶다. 머리 되게 예쁜 컬러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3% 가지고는 색이 발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멜라닌 색소를 3개밖에 안 때려 부쉈기 때문에 색을 다 표현해 내려면 적어도 6개 정도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색이 발색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때려 부수면 당연히 조금밖에 색깔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는 언제 쓰느냐? 일단 3%는 3개밖에 안 때려 부수기 때문에 20분이면 그 역할을 다 합니다. 6%는 30분이 돼야 6개를 때려 부수고, 9%는 40분에서 45분 정도가 진행이 돼야 이 9개를 다 때려 부숩니다. 당연히 많이 때려 부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만큼 손상도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는 언제 쓰냐? 손상모, 그리고 탈색모, 그리고 물 빠짐을 좀 적게 하는 모, 그리고 6, 7레벨까지의 어두운 색들. 왜? 6, 7레벨까지의 어두운 색은 제가 명도가 낮을수록 색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문을 3개밖에 열지 않아도 충분히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레벨까지의 낮은 명도의 염색, 그리고 손상모, 탈색모에는 3%를 쓰시면 되고, 얘네들의 권장 표준 시간은 20분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10분은 전부 다 작용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6%는 언제 쓰느냐? 6%는 나는 3%고 9%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머리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6%를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6%입니다. 자, 6%는 일반적인 멋내기, 또 근데 6%를 반드시 좀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새치 염색입니다. 자, 왜냐면 새치 나는 4.5로 해도 잘 되던데요. 3%로 해도 잘 되던데요. 제일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새치는 우리가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새치는 우리가 염색을 해보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염색이 잘 안 되고 염색이 빨리 벗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새치는 문을 조금 더 많이 열어야 염색이 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6%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문을 많이 열려면 9%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새치는 9%가 가장 잘 먹습니다. 왜? 9개만큼 문을 열었으니까. 그런데 이 9%의 과수가 제가 손상도 많이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피 작용도 그만큼 심하겠죠. 두피 자극도. 그러면 머리통이 잘못하면은 두피가 따가워서 빵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새치 염색하는데, 안 그래도 뭐 피부 민감한데 두피 약한 데다가 9% 발라가지고 두피 빵꾸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6%를 새치 염색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두피가 되게 민감해서 6%를 써도 피부가 따갑더라, 두피가 따갑더라 하시면 3.3%나 4.5%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를 쓸 때보다는 물이 빨리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고객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는 일반적인 멋내기, 그리고 새치 염색에는 꼭 6%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평균 권장 시간은 30분이고 역시 플러스 10분까지는 더 작용을 합니다. 자, 9%는 우리가 강모나 저항성모, 그리고 진짜 막 엄청나게 색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머리는 사실은 9%를 쓰기는 하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색이 잘 나오는 만큼 손상도 심하고 자극도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9%를 잘못 쓰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두피 쪽에는 가깝게 쓰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강모나 저항성모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평균 권장 시간은 40분에서 45분. 얘네들도 10분 정도는 더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과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밤이 좀 늦은 시간이라서 목이 좀 많이 잠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얼버무렸던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염색 종합 기초 2편에 이어서 이제 3편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밤이 늦은 시간에 제가 찍다 보니까 말이 조금 혀가 꼬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1편부터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편 제가 염색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편 과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편 오늘은 염색약의 반사빛과 그리고 조정색 어떻게 쓰면 활용도가 좀 높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뭐 기본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활용법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염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반사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또는 조정색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쓰면 정말 내가 예쁜 색을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자꾸 4편, 5편 찍고 싶어지겠죠. 그죠? 자, 오늘 염색약의 반사빛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작할게요. 자, 염색약에는 우리가 흔히 어떤 빛을 내는 갈색, 이게 염색약입니다. 그래서 염색약은 베이스가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이 성분이 염색약의 주 성분이고요. 이게 흑갈색을 이루는 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빛을 더한 것을 염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뭐 붉은 보랏빛을 띠는 갈색, 뭐 은회 갈색, 뭐 이런 거 보셨죠? 보랏빛 갈색, 뭐 무슨 빛을 띠는 무슨 갈색, 뭐 이런 게 있죠. 그 염색약의 반사빛 표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뭐 1은 애쉬, 2는 보라 뭐 이렇게 표기를 한 곳이 있고요. 또는 뭐 A, B, 뭐 R, 뭐 이런 A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기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염색약의 회사에 반사빛 표기는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염색약에 보시면 어떤 거는 뭐 7.12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7.12 뒤에 숫자가 두 개가 있고요. 어떤 거는 7.1 또는 7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하나만 있는 건 뭐고 영어로 있는 거는 뭐고 7n은 뭐고 7.0은 뭘까? 자, 먼저 n가 0부터 제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염색약에 보면은 7.0도 있고 7n도 있습니다. 그러면 n은 도대체 뭐지? 내추럴? 내추럴 들어봤어요. 7레벨의 내추럴이래요. 내추럴이 뭔데? 7레벨에 그냥 갈색이야. 내추럴이니까 자연이니까 그죠? 그러면 7.0도 그럼 반사빛이 없는 갈색이에요. 그럼 7.0도 갈색이고 7n도 갈색인데 뭐냐?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에 물어보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7.0은 그냥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N계열, 7N 또는 8N, 이 N계열은 우리 한국인의 모발에 맞추어서 붉은색 멜라닌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소량의 녹색 성분이 살짝 들어있다는 거. 왜? 붉은색의 보색이 녹색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살짝 커버할 수 있는 녹색이 소량 들어있는 갈색이다 라고 염색약 실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0계열과 N계열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12, 7.1 뒤에 숫자가 한 개 나오는 건 뭐고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뭐냐? 우리가 7, 만약에 7.12다. 그러면 앞에 7은 명도예요. 이 명도는 밝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도가 높을수록 색은 밝고요. 명도가 낮을수록 색은 어두워진다. 그러면 7은 7레벨 정도의 우리 레벨 차트를 보면 7레벨 정도의 갈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1, 만약에 1, 2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주 반사빛입니다. 주 반사빛. 80% 정도의 그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내에서 그냥 이런 데서 비추는 빛. 80%의 반사빛. 주 반사빛입니다. 그럼 뒤에 두 번째 숫자는 햇빛에 나갔을 때 살짝 띄는 보조 반사빛. 20% 정도의 보조 반사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12다. 근데 이 염색약 회사가 1은 애쉬고 2는 보라다. 그럼 도대체 이 약은 무슨 약일까? 자, 7레벨의 갈색에 80%가 애쉬고 뒤에 20%가 살짝 두르는 빛이 보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랏빛을 띠는 애쉬색이 되겠죠. 보랏빛일 때는 애쉬색. 그럼 얘는 보랏빛일까요? 애쉬빛일까요? 80%가 애쉬입니다. 그죠? 보랏빛도 물론 두르긴 하지만 얘는 20%에 속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영어로 풀면 애쉬 바이올렛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흔한 이제 오류를 일으켜요. 왜? 애쉬 바이올렛은 당연히 애쉬가 80%고 바이올렛이 20%인데 바이올렛이 영어니까 좀 더 기네? 그러면 이게 바이올렛 약이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얘는 애쉬 약인데. 그죠?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런 머리에다가 그냥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머리가 나오냐 하면 그냥 애쉬가 이 갈색에서 나올 수 있는 카키빛 머리가 나옵니다. 물론 햇빛에 나가면 보조 반사빛인 바이올렛이 살짝 두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약은 80%가 애쉬, 20%가 보라기 때문에 이 나중에 우리가 막 흔히 얘기하는 진짜 애쉬 바이올렛, 막 진짜 흔하게 얘기하는 그 연한 바이올렛, 회색 바이올렛 같은 색깔을 내려면 엄청나게 바탕이 밝아야지만 그 색깔이 나옵니다. 보통 이 정도 갈색에서는 그냥 보랏빛은 띠고도 없습니다. 그냥 80%가 애쉬이기 때문에 애쉬 빛을 띠는 카키색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뭐냐? 염색약의 앞에는 명도다. 첫 번째 반사빛은 주 반사빛 80%, 두 번째 반사빛은 20%, 보조 반사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머리에 어떤 색깔을 할 건지에 대한 염색약을 내가 먼저 잘 골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갈색 머리에 내가 보라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애쉬 바이올렛이 아니라 퍼플 애쉬가 되겠죠. 왜? 보라색이 주 반사빛이 되어야 80%가 되어야 그 빛이 많이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사빛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조정색은 도대체 뭐냐? 자, 염색약은 제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바탕이 갈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빛을 띠는 갈색. 그래서 이 파라페닐린 디아민이라는 주 성분이 갈색이다. 염색약은 결과에서는 무조건 어떤 색이 다 빠지고 나면 남는 거는 요 갈색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색은 뭐냐면 이 베이스인 갈색이 없고 어떤 빛, 그 색소만 들어가 있는 게 조정색입니다. 즉 파랑색, 빨간색, 노란색, 애쉬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 반사빛의 색소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염색약은 처음에는 어떤 빛을 띠다가 결국에는 이 갈색으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정색은 베이스가 없어요. 색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색은 잘못 쓰면 물 빠짐이 줄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심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정색의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염색약에 섞었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컬러풀한 색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보랏빛 갈색을 하고 싶다. 그런데 퍼플 애쉬를 염색약을 골랐다. 거기 나는 보랏빛을 좀 쨍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 반사빛에 해당하는 보라색을 조정색 끊겼네요.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아주 쨍한 보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애쉬 브라운을 한다. 애쉬 브라운을 하는데 나는 조금 더 선명한 애쉬 브라운을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애쉬 조정색을 일제에 20%, 나는 레드 브라운을 한다.
그러면 빨간색을, 조정색을 일제의 20%만큼 염색약에 혼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감을 때마다 물이 줄줄줄줄 빠지니까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안 볼 고객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뭔가 막 엄청나게 강한 색감을 보여주겠어. 하지만 나는 물 빠지면 모르겠다. 하시면은 30%, 40%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제 2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물 빠짐도 줄이고 색깔도 가장 예쁘게 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조정색 단독으로 염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탕이 되게 밝을 때. 자, 바탕을 저처럼 이렇게 탈색을 해서 많이 뺐어요. 뺐는데 굉장히 쨍한 색감을 원해요. 코팅을 원하는 건 아닌데 막 되게 쨍한 색감을 원해요. 그럴 경우에 이 조정색은 색소 덩어리니까 색이 엄청 진하잖아요. 그럴 때 단독으로 3%와 혼합을 해서 염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3%와 혼합을 해도 물은 좀 빨리 빠져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나 좀 컬러풀한 느낌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와 혼합을 해서 밝은 바탕에는 단독으로 염색을 하셔도 충분히 예쁜 색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조정색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요거까지만 아셔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반사빛과 조정색만 잘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또 더 많은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까지 먼저 습득을 하시고 저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4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염색도 멜라닌 색소를 때려 부수는 작업이고 펌도 시스틴을 절단시켰다가 다시 결합시키는 작업인데 내가 영양을 너무 많이 줘서 염색이 들어갈 자리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펌도 내가 아예 뼈를 못 때려 부숴 버리면 펌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염색의 전처리와 후처리 그리고 혼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염색의 전처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염색의 전처리는 말 그대로 영양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염색이라는 것은 이제의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모발 속에 멜라닌 색소를 이렇게 때려 부수면 자리가 텅 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빈 곳에 다시 일제의 인공색소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염색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양을 이 인공색소가 들어갈 자리까지 다 침범을 하면서 많이 넣어버려요. 그러면 일제의 인공색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염색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리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왜? 영양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인공색소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빨리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염색을 할 때 전처리는 과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영양을 언제 주는 거냐? 염색이든 펌이든 내가 모발에 뭔가를 할 때 이 모발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하는 게 영양이지 내가 아예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염색도 멜라닌 색소를 때려 부수는 작업이고 펌도 시스틴을 절단시켰다가 다시 결합시키는 작업인데 내가 영양을 너무 많이 줘서 염색이 들어갈 자리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펌도 내가 아예 뼈를 못 때려 부숴 버리면 펌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모발에 할 때 모발이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넣어주는 게 영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급적이면 색상의 발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손상무면은 이 이지의 모발이 멜라닌 색소를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럼 텅 비었는데 멜라닌 색소만 없는 게 아니라 손상무니까 영양이고 단백질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 색소가 들어와도 이 인공 색소를 붙들고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색소가 아무리 들어와 봤자 다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얘한테 최소한 이 색소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 라고 해서 먼저 줄 수 있는 게 전처리 영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의 전처리는 가급적이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고, 견딜 수 없는 힘을 가진 머리에 우리가 균일하게 액체 형식으로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후처리. 자, 염색의 후처리, 영양은 후에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후처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색은 고알칼리입니다. 자, 염색의 고알칼리는 모발의 문을 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칼리는 모발의 문을 열고 모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색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모발의 문을 열었으니까 다시 닫아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후처리겠죠. 이 모발의 문을 다시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pH 밸런스와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된 머리를 다시 등전점인 약산성으로 낮춰주는 역할, 다시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pH 밸런스와 버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pH 밸런스와 버퍼는 꼭 쓰셔서 다시 열린 문을 닫아주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대체 pH 밸런스와 버퍼는 뭐가 다를까,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영상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처리로는 반드시 열린 문을 다시 닫아 주어야 하며, 그러면 고객은, 우리는 열린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고객은 집에 가서 다시 다시 고객님이 집에 가셔서 다시 알칼리 샴푸로 머리를 감고 다시 막 햇빛을 열심히 쬐요. 그러면 다시 모발의 문이 열리고 다시 햇빛에 의한 분해 태색과 또 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유출 태색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H 밸런스와 버퍼로 고객의 문을 닫아주고, 고객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산성 샴푸와 그리고 열 차단제로 분해 태색과 유출 태색을 다 막아주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손상과 태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혼합법. 선생님들이 앰플도 놓고 되게 뭔가를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 머리 염색할 때. 자기 머리 염색할 때 되면은 앰플도 가지고 오고 오일도 넣고 눈꽃 가루에다가 단백질 넣고 난리죠. 자, 그런데 이 염색에 영양을 넣을 때는 일제의 1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의 10%가 넘어가면 염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양을 넣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일제의 10%는 넘지 않도록 그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처리는 내가 염색을 할 때 견디지 못할 것, 색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못 가진 머리에 적당히 주는 게 전처리입니다. 전처리는 액체 형태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후처리는 알칼리로 열린 문을 다시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pH 밸런스와 버퍼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합법은 일제 10%의 10% 이상의 영양을 넣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도움이 되시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뿌리 염색을 잘 못할 것 같다. 뒤에 염색이랑 나는 잘 못 맞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번 편에 이어서 기초 공부를 지금 다지고 있고요. 혹시나 1편에서 기초 염색을 못 보신 분들은 염색의 조건이라든지 이 염색의 영향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염색의 그 뿌리 염색 연결 기법, 뿌리 염색 연결 기법과 그리고 극손상모, 손상모 염색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꿀팁이니까 잘 들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예쁜 댓글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뿌리 염색 연결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뿌리 염색을 연결하는 기법은 사실은 실질적인 제 교육에 오시면은 이런 기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바로 그냥 얼룩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맞출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 염색 연결 기법의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기법은 컬러 매치 기법입니다. 자, 이 컬러 매치 기법은 뭐냐면 뿌리 염색과 이 바깥쪽을 연결하는 기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뿌리 염색약을 먼저 넉넉하게 탑니다. 뿌리 염색약을 먼저 넉넉하게 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제랑 2제를 보통 50g 정도를 만약에 내가 뿌리 염색으로 한다. 그러면 한 100g 정도를 탑니다. 한 100g 정도를 타면 당연히 뿌리 염색약을 다 바르고 약이 남겠죠. 그 남은 약에다가 10% 정도의 정제수, 정수기물을 넣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반사빛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반사빛의 조정색을 그 물의 양만큼 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뿌리 염색을 나는 보랏빛 갈색으로 한다. 그러면 물 10%와 보라색 조정색 10%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남은 약에다가 내가 만약에 나는 붉은 갈색을 한다. 뿌리 염색을 그러면 10%의 물과 빨간색 조정색을 10%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거 다 안 한다. 그냥 갈색으로 한다. 나는 팔N으로 뿌리 염색을 한다. 그러면 물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뿌리 염색을 다 바르고 남은 약에다가 이 10%의 물과 그리고 반사빛에 해당하는 조정색을 태운 것을 섞어 놓은 것을 뿌리 염색 바르고 10분 후에 여기 뚜껑 쪽에다가 전체를 그냥 바깥쪽만 뚜껑 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바르시고 난 후에 큰 도끼빗으로 한번 쓱쓱쓱 빗어내립니다. 그게 컬러 매치 기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띠도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 반사빛에 해당하는 조정색이 이 반사빛 때문에 얼룩이나 띠가 더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염색을 잘 못할 것 같다. 뒤에 염색이랑 나는 잘 못 맞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두 번째 기법은 손상모 염색 기법입니다. 흔히 알려진 손상모 염색 기법에는 프리피그먼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실생활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자, 극손상모 염색 기법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3%로 2번 한다. 그게 가장 많이 알려진 손상모 염색 기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는 이렇게 많이 밝은 탈색모고 여기는 이렇게 어두운 모다. 자, 이렇게 어두운 모에서 내가 원톤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밝은 쪽이 물이 빨리 빠질 것이고 더 밝게 나오겠죠. 그런 거를 막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내가 손상모다 그러면 3%로 2번 하면 되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머리를 내가 원톤으로 똑같이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같은 색으로 전체 염색을 다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색으로. 예를 들면 이런 고객이 7레벨의 카키를 원한다. 그러면 7레벨의 카키 염색약을 다 발라요. 다 바르고, 자, 다 발랐어요. 그러면 7레벨의 카키에다가 5.0 멋내기 약을 5에서 10% 정도를 혼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밝은 쪽에 한 번 더 발라주는 기법을 저는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렇게 5톤 이상 레벨의 차이가 있는 머리를 원톤으로 염색을 한다. 그러면 전체 원하는 색을 전부 다 원터치로 바르고 난 후에 이렇게 밝은 쪽에 이 원하는 색에다가 5.0 멋내기 약을 5에서 10% 정도 혼합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밝은 쪽에 덧바르는 기법. 이것을 손상모 염색 기법으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탕 쪽이 지금 바탕색이 없잖아요. 바탕색이 밝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색을 5.0 멋내기 염색약으로 같이 맞춰주어서 이 두 머리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5.0 멋내기 약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균일하게 염색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절대 새치 전용 염색약은 안 되고요. 또는 5.0을 10% 이상 넣는다.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5% 정도 먼저 넣었다가 한번 발라보고요. 나중에 감기 전에 테스트를 해서 조금 더 밝은 것 같다. 그러면 5% 정도를 더 넣어서 한 번 더 덧방하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염색 기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뿌리 염색 연결 기법과 손상모 염색 기법을 한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우리가 기초에 대해서 기초만 알아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차근차근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예쁜 댓글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새치 염색합니다. 왜냐면 새치 염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는 대부분 다 새치 염색하러 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젊지도 않을 뿐더러 맞죠? 새치 염색 요즘에 30대부터 새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새치 염색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야 돼요. 자, 새치는 흰머리입니다. 맞죠? 흰머리인데 그러면 흰머리는 왜 나냐는 몰라요. 원인이 없어요. 지금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흰머리의 원인은 미스테리랍니다. 탈모의 원인도 미스테리랍니다. 자, 원인이 없으면 치료법도 없다. 그래서 탈모도 우리가 치료도 없다. 흰머리도 치료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늙어서 좋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데 흰머리만이 유일하게 늙을수록 건강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유일하게 늙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게 흰머리예요. 그래서 흰머리는 훨씬 더 빳빳하잖아요.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얘는 멜라닌 색소가 아예 없죠. 근데 얘는 또 새로운 게 더 건강하게 태어난 게 있어요. 얘는 기름까지 두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친유성이다. 얘는 기름을 두르고 태어났다. 우리 모발은 수분을 두르고 태어났다. 친수성이다. 그래서 염색은 우리 모발을 하러놨기 때문에 친수성. 염색도 친수성, 모발도 친수성, 새치는 친유성.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기름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유화와 선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한 가지 팁 알려드렸죠? 그거 기억나요? 예쁜 통에 담아가지고 한번 닦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말린다. 자, 흰머리는 몇 레벨까지? 보통 우리가 반사빛이 없는 6레벨까지는 거의 100%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사빛이 없는. 이 염색약이 몇 레벨까지 먹어요? 라고 물으면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염색약을 내가 몇 레벨까지 100% 먹는지는 사실은 본인이 아셔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염색약은 대부분이 뭐 데미는 10레벨까지 되는데요, 뭐 이런 거 외에는 대부분이 6레벨까지는 반사빛 없는, 보통 6.0이나 6N까지는 거의 100%가 먹어요. 그런데 한 60% 이상이다, 새치가 60% 이상이다 그러면 5.0, 5N까지 100%가 먹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흰머리는 말 그대로 희잖아요. 완전히 희잖아요. 그럼 완전히 흰 거를 우리가 색을 물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5.0은 갈색이 100%고 5.1, 5.2, 5.3 얘네들은 갈색과 어떤 반사 빛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흰머리 염색을 할 거면 갈색이 100%인 게 유리하냐? 반사빛이 들어간 게 유리하냐? 어떤 게 유리해요? 어떤 게 더 오래 갈까? 갈색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6.1, 6.2 바르냐고. 왜 자꾸 6.3 발라요? 6.0 발라야지. 선생님들 전부 다 뭐 5.1, 6.3 이런 거 안 발라요? 6N만 발라요? 그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빛 있는 거 바르시면 안 돼요. 나는 6.3 바르니까 예쁘던데, 6.1 바르니까 예쁘던데, 물론 처음에는 그 명도가 낮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색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0과 N계열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흰머리는 갈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유리하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흰머리는 나는 그러면 반사빛 다 포기해야 돼? 아니요. 그러려고 우리는 반사빛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게 나왔어요? 염색약 중에? 조정색이 나왔잖아요. 맞죠? 조정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6.0에다가 조정색을 내가 원하는 색을 좀 10%에서 20% 넣어서 얹으면 되잖아요. 같이 섞어서 하면은 100%를 넣고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흰머리를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흰머리는 무조건 내가 더 잘 먹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제가 6% 기준으로 몇 분 놔둔다. 최대 우리가 6% 기준으로 평균 권장 시간은 30분이지만 우리는 최대 흰머리는 40분까지 두는 게 더 유리하고, 흰머리는 힘이 또 세요. 그래서 막 이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맞죠? 자, 튀어나오는데 잘못된 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파지로 이렇게 딱 찍어 눌러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모든 약은 두께와 농도가 힘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파지로 이렇게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 약의 두께가 얇아지네? 그러면 덜 되겠네요. 맞죠? 절대 약의 두께가 얇아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얹어야지. 두껍게. 누르되 두껍게 얹동돼야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파지로 누르되 두껍게 얹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 기준으로 40분 하셔야 되고, 반사빛이 없는 약으로 해야 더
유리하다는 거.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염색은 이제 보조요법을 좀 써야 더 잘 됩니다. 보조요법 씁니다. 보조요법. 첫 번째, 아까 꿀팁은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알려드렸고, 꿀팁 아까 그것만 써도 2배 갑니다. 그것만 써도. 꿀팁. 다이소 거. 안 벗겨져요. 염색이 안 벗겨집니다. 우리가 흰머리는 염색이 제가 벗겨진다 했잖아요. 걔만 하고 염색해도 안 벗겨져요. 염색이.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요 유화랑 선착, 후착 이렇게까지 있는데 후착까지 할 필요는 구태에 없어요. 유화랑 선착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유화는 흰머리가 많은 곳에 6%를 먼저 발라요. 6%만. 흰머리가 많은 곳에 6%만 먼저 바르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말립니다. 요게 유화입니다. 자,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흰머리가 제가 힘이 세고 잘 안 먹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방 먼저 때려주는 겁니다. 먼저 한 방 기절시키는 거예요. 좀 잘 먹히게. 그리고 얘는 무조건 반톤 정도 더 밝게 나옵니다. 더 밝게 나오고 더 잘 먹혀요. 왜? 우리 가수의 역할이 멜라닌 색소를 더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흰머리를 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염색이 더 잘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유화는 무조건 좀 더 밝게 나오고 더 잘 먹히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무조건 얇게 발라야 됩니다. 절대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그냥 머리가 젖었네. 절대 막 거품 나거나 떡지거나 뭉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젖었네 이런 느낌. 그리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을 때 한 30초 정도면 그냥 끝나야 돼. 약간 떡진 느낌 있죠. 머리 한 2, 3일 안 감아가지고 그냥 떡진 느낌 정도 됐을 때 끝. 그게 유화입니다. 자, 선착은 일제만 먼저 바르고 10분 놔두는 것. 요게 선착이에요. 자, 선착은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색소를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입니다. 더 진하게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요때 선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색으로 흰머리 염색을 할 때가 있고 밝은 색으로 흰머리 염색을 할 때가 있죠. 어두운 색으로 흰머리 염색을 할 때는 어두운 색 일제로 선착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3레벨로 어두운 색으로 계속 색치 염색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6% 먼저 바르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3레벨 일제로 바르고 10분 있다가 3레벨 본 염색을 하면 된다고요. 어두운 색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밝은 색으로 할 때는 다른 색으로 선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색치 염색 밝게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선착을 다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어두운 색으로 할 때는 어두운 색 일제로 합니다.